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9일 전형수 씨가 7시 30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아내가 시장에 갔다 와 6시 44분쯤 문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022년 3월 9일 오후 7시 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전형수 씨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형수 씨가 유서 6장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님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은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이 참 간절한 고언입니다.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대표라고 부른 이유는 그때가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9일은 언제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전형수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단서를, 그 간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언제였습니까? 2022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럼 2023년 3월 9일은 언제입니까? 대선이 있었던 1년 후입니다. 그리고 7시 반이라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사실상 출구조사가 나오고 이재명의 대선 패배가 거의 분명해지던 시점입니다. 전형수 씨는 그 시점에서 이재명에게 제발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죽음으로써 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써 고하는 것을 우리는 사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유언이라 말합니다. 말을 남겼다는 말이죠. 죽음으로써 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형수 씨는 누구길래 이렇게 이재명에게 죽음으로써 고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재명의 영원한 비서실장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가 됐을 때 인수위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가 됐을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성남시장 할 때 8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쩌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어서부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늘공 중에 늘공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78년도 성남시 태평 일동에서 행정공무원을 시작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요. 그래서 기획 업무, 조직 업무, 인사 업무, 재무 업무를 맡으면서 그야말로 행정의 상당한 달인이 됩니다. 원래가 시에서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재무도 알아야 되고 인사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밑에 직원들을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을 보고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딱 얘기했을 때 딱 뭐가 필요한지 딱 챙기고 그 다음에 지시 내리고 또 시장한테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자가 바로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전형수 씨는 전남 강진 출신입니다.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기업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행정적으로 와가지고 더군다나 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행정기획국장을 하고 또 수정구청장을 했습니다. 수정구의 구청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남시 최초 승진 부의사관입니다. 성남시에서 최초로 승진했던 부의사관으로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비서실장을 시켰겠죠. 능력이 없는데 시켰겠습니까? 굉장한 능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분이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재명이가 어디로 발령을 내느냐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발령을 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발령을 냅니다. 여기서 경영지원본부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주택도시공사, 이 건설, 뭔가 떴다방, 벌써 김만배, 나무 이런 애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도 말이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 전영수 씨는 청렴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기저기 정진상, 김용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분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혜치. 지혜치가 뭡니까? 바로 이거 말하는 건데, 주택도시공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합숙소 운영관리 총괄 책임자를 맡았다는 겁니다. 합숙소 운영관리 총괄 책임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 그 집에 옆에 하나 아파트를 더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선 캠프를 꾸렸다는 말 들으셨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전형수 씨한테 맡긴 겁니다. 이 합숙소, 비밀 합숙소, 비밀 대선 캠프, 이거 불법입니다. 여기를 네가 맡아서 하라니까 이걸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얘기 알고 계시죠? 배소연이가 조명인이한테 왜 그렇게 많이 사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초밥을 12분씩이나 사가고 그런다. 무슨 김혜경이는 뱃속에 뭐 기생충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누구 다른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그렇게 많이 사갔던 이유는 바로 이 김혜경 집 옆에 이 비밀 합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전형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수 씨가 또 하나 정말 이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남FC입니다. 여러분 성남FC 사건이 뭐예요? 바로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로부터 성남FC 그 축구단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여기저기서 돈 삥 뜯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남FC 사건입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받은 돈이 제일 커요. 근데 그 네이버와 성남FC의 관계를 맡았던 사람이 이 전형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돈 받아오고 또 반대급부 주고 그 네이버 관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 네이버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 전형수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딱 들어오는 뭔가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죠. 아, 네이버. 네이버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이버가 어떤 회사예요? 분당을 다 먹여 살리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SNS 기업이에요. 네이버 딱 안 치고는 우리가 지금 뭐 딱 들어가가지고 검색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구글이고 우리나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판교 사옥. 그 네이버를 맡았던 사람이 전형수 씨예요. 그러면 네이버와 성남FC 그것만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이버가 성남FC 구단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돈 좀 7, 80억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서 농협에서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남FC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네이버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이 성남시장한테 비서실장 할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전형수 씨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흙을 묻히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가 공개되지 않은
그 유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이제 대표님 시장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그냥 공개한 일부고 사실은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은 어떤 비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개된다면 그야말로 전영수 씨도 물론 이제 또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재명에게는 완전히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정근 폭탄이 터져가지고 송영길이 그냥 정치생명 끝났듯이 전 형수 폭탄이 터지면 이재명은 진짜로 이제는 더는 희망이 없다. 물론 지금도 희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영수의 유서, 전영수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서 이것이 나온다는 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공개가 일부만 됐지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옆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유한기, 김문기 그리고 이병철, 김현욱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유서를 남기지가 않았어요. 유서를 남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밖으로 공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영수의 그 유서 중에서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유서가 없었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있었는데 뭔가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전영수 씨는 늘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공도 아니고 완전히 공무원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재명과 관계없이 원래 공무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행정에 밝으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필요해서 갖다 썼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떴다방업자라든지 뭐 정진상 같은 애들하고는 달라요. 정진상은 원래가 밖에서 운동하던 놈인데 원래 정진상하고 이재명이는 같은 운동권 아니 같은 주사파라는 거 아닙니까? 전영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성남시장으로 안 왔더라면 전영수 씨는 그야말로 구청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시장 될 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재명 독한 놈을 만나가지고 신세를 조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60 정도 됐던 거죠. 참 창창한 나이에 그리고 구청장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비서실장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또 한때는 말이죠. 이 경기도시주택공사 여기 직무대행도 지냈습니다. 여기 사장이 이현욱이었거든요. 그 이현욱이라는 놈이 바로 누구냐면은 비밀 합숙소 그거 맡았던 놈이죠. 근데 이놈이 이제 대선 캠프 간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를 합숙소를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 전영수 씨가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합숙소는 맡아줬지만 실제로 대선 캠프에 몸을 담그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경기도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그럼 대선 캠프에서도 뭔가 비서실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깊게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숙소 관리만 해준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재명이라는 인간에게 회의를 느끼고 저런 인간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선에서는 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도와준 것까지 잘하셨는데 말이죠. 그때 가서 이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밀 합숙소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또 성남FC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굉장한 어떤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검찰이 압박을 해서 그렇다. 뭘 압박을 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전영수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영수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표님 이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때문에 죽었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도 정치 그만뒀습니까? 안 그만뒀죠. 전영수 씨 말을 안 듣고 지금도 이재명이 저렇게 나부대다가 얼마 전에 또 진유천 씨라는 사람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이재명이 정치를 그만둘 것입니까? 본인이 죽어야만 정치가 그만둘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